프롤로그. 나는 늘 중간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중간이었다. 빨강은 늘 앞에 섰고 파랑은 늘 깊었다. 초록은 안정적이었고 노랑은 말을 많이 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섞였다. 누군가는 나를 애매하다고 불렀고 누군가는 고급스럽다고 불렀다. 둘 다 맞다. 이 색은 뭐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유명해졌다. 일장. 바다에서 태어난 색은 성격이 단단하다. 내 첫 기억은 바다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보다는 바다에 붙어 살던 작은 생명들이다. 인간은 그것들을 뿔고둥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거 하나 얻으려면 몇 마리를 잡아야 하는 거야? 어부의 투덜거림은 늘 진심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쉽게 얻어지는 색은 아니라는 것을. 이장. 인간은 귀한 것의 이름보다 규칙을 먼저 붙인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색이 아니었다. 가격표가 붙은 존재였고 사람들의 눈길이 모이는 대상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인간은 귀한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을 나누는 법부터 생각한다. 이 색은 아무나 입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옷장에서 사라졌다. 대신 법전 속으로 들어갔다. 누가 입을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는지까지 정해졌다. 궁정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왜 하필 퍼플이지? 희귀하니까요. 그럼 더 많아야겠군. 그때 나는 알았다. 인간은 희소함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래서 규칙을 만든다. 그래야 안심하니까. 삼장. 왕관보다 무거운 건 기대다. 황제의 어깨 위에 올라간 순간 나는 색이 아니라 약속이 되었다. 흔들리지 말 것, 바래지 말 것, 의심받지 말 것. 왕관보다 먼저 나에게 씌워진 것은 그런 기대들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을 무겁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느낀 무게는 금속이 아니었다. 시선이었다. 기대였다. 퍼플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수많은 가정이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이 색을 입으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황제는 잠시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퍼플을 입는다는 건 침묵마저 해석당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궁정의 하루는 반복되었다. 연회와 회의, 축하와 처벌.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빠지지 않았다. 내가 없으면 권위가 덜해 보였고, 내가 있으면 모두가 조금 더 긴장했다. 퍼플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이었다. 나는 변하지 않아야 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색이 숨쉬는 일조차 이곳에서는 실수로 취급되었다.
가끔 황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색을 입고 있으면 내가 선택받은 존재인 것 같군. 나는 속으로 답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를 입히고 있었다. 황제는 나에게 권위의 증거를 기대했고, 나는 그에게 변하지 않을 이유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늘 누군가를 먼저 지치게 만든다.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무게가 서서히 나를 짙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더 어둡게, 더 무겁게. 숨을 줄이며. 그때 처음으로 나는 밤을 생각했다. 낮의 퍼플이 아니라 몰래 입혀지는 퍼플을. 규칙 밖에서 숨 쉬는 나를. 그 생각이 다음 장의 문을 열었다. 4장. 몰래 입힌 색은 이야기를 만든다. 밤이 되면 도시는 낮과 다른 얼굴을 내밀었다. 낮에는 규칙과 신분이 나를 눌렀지만 밤에는 숨길 수 있는 틈이 생겼다. 망토 안쪽, 소매 끝, 치마 안감. 인간은 늘 들키지 않을 자리를 잘도 찾아냈다. 이거 정말 퍼플 맞아? 쉿! 조용히 해! 그 속삭임이 좋았다. 금지된 것은 늘 이야기를 만들었고 나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 있었다. 낮의 퍼플이 상징이었다면 밤에 나는 선택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고른 색. 그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었다. 오장 신 앞에서는 나도 천천히 말한다. 성당에 들어설 때 나는 주교의 옷자락에 있었다. 긴 예복의 끝자락, 바닥을 스칠 듯 말 듯한 자리. 궁정에서라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였겠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시선은 위가 아니라 안쪽을 향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이 공간에서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성당의 퍼플은 명령하지 않았다. 드러내지도 않았다. 대신 오래 머물렀다. 기도가 쌓인 벽, 닳아버린 바닥. 수백 번 스쳐간 발걸음들 속에서 나는 천천히 바래고 천천히 깊어졌다. 아이 하나가 주교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물었다. 왜 이 색은 조용해 보여요? 그 질문에 나는 속으로 답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앞에 나서지 않을 뿐이라고. 이곳에서 나는 앞서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먼저 침묵했기 때문이다. 내가 천천히 말하게 된 건 신 때문이 아니었다. 이 공간에 들어온 인간들이 스스로 속도를 늦췄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갔을 뿐이다. 그게 내 본래의 속도였다. 6장. 같은 의미를 오래 입으면 색도 피곤해진다. 성당을 나서자 세상은 다시 바빠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며 의미를 붙였다. 고귀하다. 신성하다. 특별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자주 들었다. 의미는 반복되면 무게가 아니라 습관이 된다. 나는 어느새 설명 없이도 불리는 색이 되어 있었다. 퍼플이니까 그렇지. 그 말 속에는 기대도 질문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지쳤다. 벗어나고 싶다기보다는 잠시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로 존재해보고 싶어졌다. 그 생각은 무거운 결심이 아니었다. 가벼운 바람에 가까웠다. 쉬고 싶다는 마음. 그 정도였다. 그 바람이 나를 다음 장소로 데려갔다. (7장) 실패한 실험실에서 자유를 배웠다. 실험실은 궁정과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규칙은 있었지만 정답은 없었다. 유리병은 깨져도 괜찮았고 색은 섞여도 혼나지 않았다. 이건 원래 의도한 색이 아니야. 그런데 괜찮지 않아? 그 짧은 대화가 나를 풀어놓았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실수 안에서 존재했다. 계획되지 않은 색, 설명되지 않은 결과. 나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어깨에 얹히지 않았다. 천 위로, 종이 위로, 벽 위로 번졌다. 누구도 나에게 무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웃음 같은 감각이 들었다. 색이 웃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8장. 자유는 의외로 심심했다. 실험실을 나왔을 때 나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무언가 벗어났다는 감각, 새로운 이름 같은 건 말이다. 하지만 바깥은 예상보다 평범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멈추지 않았고 굳이 의미를 묻지도 않았다. 그냥 스쳐갔다. 그 평범함이 처음엔 낯설었다. 나는 오랫동안 설명되는 색이었으니까. 신성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애매하다거나 늘 말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말이 없었다. 침묵도 아니고 무관심에 가까웠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자유란 더 주목받는 상태가 아니라 굳이 해석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걸. 그래서 나는 잠시 서 있었다. 아무 의미도 주장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나를 다시 어떻게 부르는지 아니면 끝내 부르지 않는지를 보고 싶었다. 9장.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날 나는 옷장에서만 불린 게 아니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 책상 위에 놓인 자료 표지에서 먼저 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급하게 고른 색이었다. 튀지 않게,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게. 이 색 괜찮네? 눈에 잘 들어와. 그 말은 가볍게 오갔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나는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결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점심 무렵 휴대폰 화면에서도 나는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메시지 앱의 작은 표시, 약속을 표시한 캘린더 한 칸. 누구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보라색이었지? 거기. 맞아. 그거 보면 바로 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졌다. 기억하기 쉬운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후에는 거리에서 스쳤다. 간판에 글자 하나, 쇼윈도에 걸린 포스터의 배경.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멈춰 서서 말했다. 이 색 쓰니까 분위기 부드럽네. 괜히 차분해져. 나는 더 이상 나를 입은 사람에게만 속하지 않았다. 화면에서도, 종이에서도,
거리에서도 나는 각자의 하루에 끼어들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즈음 누군가 말했다. 오늘 보라가 자주 보이네. 그러게, 신경 쓰이네. 그 말에는 이유도 결론도 없었다. 다만 하루를 지나오며 자연스럽게 남은 인상이었을 뿐이다. 나는 그 정도의 거리감이 좋았다. 너무 가까워 부담스럽지도 너무 멀어 잊히지도 않는 위치. 요즘에 나는 그렇게 쓰인다. 특별한 설명 없이, 그러나 분명히 인식되면서. 에필로그. 다시 걸리는 자리. 하루가 끝나면 나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옷걸이에 걸리거나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종이 위에서 다음 장을 기다린다. 늘 같은 위치지만 같은 의미로 돌아오는 적은 거의 없다. 예전에 나는 설명이 필요했다. 왜 이 색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나를 읽거나 사용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게 편안해. 눈에 잘 들어와. 괜히 기분이 좋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결론이 아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은 선택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보라다. 변하지 않은 색으로, 그러나 매번 다른 얼굴로 불린다. 때로는 옷으로, 때로는 표시로, 때로는 그냥 스쳐가는 인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에 어떻게 남았느냐다. 어느 날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문득 떠오를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걸린다. 다음에 다시 불릴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도 아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좋다.